네,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도 정부가 목표했던 1차, 2차 접종률을 넘기면서 위드 코로나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시장과 관련한 종목들 무엇을 봐야 될지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는 내용이고 따라서 식상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한데 조금 더 솔직하게 재미나게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이면 우리 마음껏 나가 놀 수 있나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표님? 네, 마음껏은 아니고요. 상당히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접종이 완료되시는 분이죠. 2차까지 끝나시는 분이 이제 70% 이상. 그다음에 18세 이상일 경우가 이제 80%, 그다음에 60세 이상일 경우 90%를 넘어가면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24일 0시 기준으로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상 회복을 위한 그런 이제 방안이 마련될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일단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초안 발표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일상 회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주 다 간격으로 해서 한 단계씩 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11월 1일부터 1단계가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유흥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24시간 영업을 허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유흥업소일 경우만 1단계에서는 이제 밤 12시까지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부터는 이제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하고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자나 PCR로 해서 음성이 나온 확인자들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모임 같은 경우도 1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 같은 경우에 100명 미만일 경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을 하는 거고요. 네. 100명 이상일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적용해서 500명까지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1단계에서 나온 그 내용입니다. 2단계일 경우에는 이제 12월 예상대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13일 날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대규모 행사에 인원 제한이 없어지는 거고요.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도 폐지되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 편하게 아마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놓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생활 방역은 또 해야 되지만 많은 규제들이 풀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규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시장에 미칠 영향, 파장을 저희는 살펴봐야 될 텐데 사실 대표님 그렇잖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소비주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주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야 되고 소비력이 높은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또 그리고 괜히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소비주들이 덜 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9월 달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질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서 3,000명까지 되다 보니까 이제 양상이 좀 달라졌죠. 코로나가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나 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신 이제 그동안 달라진 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50% 내외의 백신 접종률이었는데 지금은 70%를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접종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때와는 다른 이제 오프닝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확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외 여건이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전체적으로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상승에는 조금 한계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리오프닝주 관련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개별 내에서 아마 상승 모멘텀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행 항공주가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투어가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걸 봤어요. 정부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항공사들, 여행사들에게 주던 지원금을 더 이상 이제 주지 않겠다. 이제 만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재무적으로 살아나기 좀 힘든 업계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괜찮습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선반영되는 성향이 그렇죠. 좀 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재무구조 나쁜 건 다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이런 해외여행 관련된 이제 이슈가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난 주말에 홈쇼핑 잘 보셨나요? 잘 안 보시죠? 저 홈쇼핑 잘 안 봐요. 네. 홈쇼핑에 보시면 저녁 때에 여행 관련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 관련된
상품들의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요 최근에 미국 여행을 가서 네,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원래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다가 네. 이제는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노랑풍선 같은 경우 지난주 주말에 괌 그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상당한 뭐 8% 넘는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다양한 이제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 여행이나 아니면 해외 호캉스 관련된 패키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의 이제 기대 심리에 좀 더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뭐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게다가 11월 이제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된 또 이제 초안도 발표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코로나가 백신 접종이 뭐 상당히 진행은 됐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는 그렇게 뭐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지금 상황에도 조심은 할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 전 고점까지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걸 넘어갈 수 있느냐는 그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전 고점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있다. 그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에 또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6개월 정도 한 선 반영되는 게 또 주가의 모습이다 보니 지금 당장 재무구조적으로 또 힘든 실적 면에서 힘든 게 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사실 여기저기 붙이면은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없는 게 없죠. 네. 네, 다 붙일 수 있죠. 옷도 그렇고 네. 왜냐면 나가다 보니까 옷을 평소보다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네, 그렇죠. 마스크 벗으면서 화장품도 더 신경 쓰게 돼서 이런 소비주도 위드 코로나주로 꼽히게 되는데 연말은 또 뭐니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쇼핑 네.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쇼핑 시즌인데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 거고요. 대신 이제 중국 수출 비중이 좀 많은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화장품의 그 제품들의 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이제 중저가 제품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국내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게다가 또 특히 중국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애국심에 대한 그런 이슈몰이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심 마케팅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뭐 판매가 늘어나는 건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신 이제 의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실외 스포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좀 많아지는데요. 맞아요. 네, 올 봄에는 이제 골프였죠. 네, 골프였다가 최근에 이제 테니스가 또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테린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테니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귀족 스포츠라고 얘기할 만큼 약간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쳤는데 네. 그러면서 테니스 같은 거 치면서도 이제 서로 마주 몸을 부딪히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에서 이제 테니스로 또 이제 골프 비용이 원체 비싸니까 맞아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테니스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테니스복 같은 경우는 뭐 골프복하고 같이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맨 처음에 테니스복이 어떻게 보면 골프복으로 이제 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테니스복 관련돼서도 또 이제 다양한 패션들을 연출하는 거를 또 선호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쪽, 특히 이제 고급 의류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여력은 또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주 안에서도 화장품과 의류를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 특히 의류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열풍이 노스페이스를 포함한 등산복으로 시작을 네, 해서 그렇죠. 요가 필라테스가 유행하니까 레깅스로 번졌고 그다음에 골프, 테니스로 번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은 가격대가 예전에 살 수 있는 가격대랑은 그렇죠. 차원이 다르게 네, 비싸졌거든요. 많이 비싸졌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이게 의류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도 확 늘어날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급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쪽은 실적이 좀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F&F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가 100만 원이 넘는 이제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그에 비해서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그런 이제 그 실적 기대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같은 의류지만 이제 고급 브랜드냐 아니면 중급 브랜드냐 아니면 중저가 브랜드냐에 따라서 가격 차가 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가격이 너무나 제 지갑 상황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긴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실적, 매출액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급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류주들을 눈여겨보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이 의류를 어디서 팔까요? 백화점에서도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대학가나 학원가 음. 주변에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이 유통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편의점주는 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뭐 1인당 25만 원씩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네, 그럼 네, 받는 금액을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처가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주변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1차 때도 똑같은 이제 현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편의점주는 한번 매출 급등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겨울 시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대학가 주변의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는데 방학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의류 같은 경우는 뭐 로드샵도 많이 하고 온라인도 많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고급 의류 같은 경우는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또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또 실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특히 고급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또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그거를 모아놓은 데가 이제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여러 이제 구경을 하시면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 쪽은 여전히 뭐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글을 올려주신 게 있는데 지금은 살짝 삭제가 되었지만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여행을 못 가서 골프로 돌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여행주가 살아난다면 상대적으로 골프나 의류주들, 골프웨어 관련주들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락 추세 아닐까요? 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 네, 그렇죠. 것 같은데. 일단은 있다라 뭐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골프라는 게 특징상 골프 치시죠? 배웠어요. 시작했습니다. 네, 골프 했던 사람들은 골프를 쉽게 못 놓습니다. 못 놓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골프를 이제 질문하신 분은 골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골프를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세계에 발을 담그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관련주는 물론 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마 여행 가셔서 아마 골프를 치실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단 골프 관련된 수혜는 아마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다뤄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다수의 종목이 위드 코로나주로 테마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행, 항공, 레저, 뭐 카지노도 있고요. 여기에 화장품, 의류, 영화, 위드 코로나주 정말 많습니다. 대표님이 탑픽으로 뽑는 종목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혜주가 나오고 있죠. 네. 뭐 그 수혜주 중에서 저는 이제 먹는 것 쪽에서 골랐습니다. 먹는 거요? 네,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주류 관련 회사들한테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연말이면 회식도 많고요. 네, 그렇죠. 연말 회식도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이 풀어지고요. 또 그 영업에 대한 시간이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먹다가 지금 10시까지밖에 못 먹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 그 제한이 풀어진다라면 그 뭐 1차에서 끝나던 게 2차, 3차로 다시 또 이제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일단 주류 회사 같은 경우에 뭐 매출 중에서 과거에 이제 음식점을 통한 그런 매출이 절반 가까운 그 매출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위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거리 단계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매출이 이제 한 절반 이하로 이제 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도 조금 하락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일단 모임 인원수가 제한이 풀리고 그다음에
영업 시간도 제한이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위축됐었던 이런 이제 주류 관련된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류 회사들 측면에서 보면 뭐 강한 또 이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뭐 소주 관련돼서 뭐 1등 뭐 차지하고 있는 뭐 진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하이트도 뭐 최근 조금 맥주시 관련돼서 조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음식점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뭐 한 4%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조금 조정을 받는 가격대 한 36,000원대에서 매수하시는 건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43,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1,000원대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 43,000원, 손절가 31,000원 나왔습니다. 지금 또 걱정하는 게 할로윈이잖아요. 또 10월 말에 할로윈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방역에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지만 하이트 진로를 포함한 주류주들에게는 또 한 번의 시즌이 연말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 하이트 진로로 마무리해 보겠고요.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